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우입니다. 네, 그간 랠리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간 달려갔던 엔비디아도 오늘은 5% 이상 급락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월간으로 나스닥이 5.8% 올랐거든요. 네. 월간으로 세린메이다 이런 얘기 많아서 5월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지만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실적 시즌에서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이제 6월 중순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정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스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이 사실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주다 보니까 조금은 좀 관망세가 더 짙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랠리가 오히려 누구인가에겐 또 기회가 네.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저희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바로 만나볼까요?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네, China's faltering outlook for growth. 중국의 faltering, 비틀거리는 경기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이먼 CEO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차이나 서밋 행사를 계기로 중국을 4년 만에 방문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만큼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킥박스 열어볼까요? 우선 다이먼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무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야기되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 반등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JP모건 회장만 우려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은 빈도가 높은 경제 데이터에서도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공장 중국이죠. 경제 회복세가 코로나가 지나면 엄청 회복하겠다 했던 움직임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 가격이 고점에서는 2에서 3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신호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구리의 현재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는 9,436달러, 그리고 5월 24일에는 7,91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환산을 해보면 1,253만 원에서 이 5월 달에는 무려 1,050만 원, 거의 20% 정도 하락을 한 가격입니다. 이건 구리의 가격이었고요. 이 외에도 알루미늄 가격은 17에서 20%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PMI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그리고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하는데요. 그림 함께 보시면요. 중국의 월간 제조업 PMI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50%를 넘으면서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면 4월부터 5월에서는 49 그리고 48.8로 떨어지고 있죠. 다시 5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는 2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반등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경고 신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반등 상황은 지금 어떻고, 그리고 이 여파가 세계 시장을 넘어서 한국 시장까지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올해 들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이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다들 알고 있는 이슈예요. 코로나가 다시 2차 웨이브, 즉 2차
뭐랄까 정점을 찍으러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늘어났었던 것보다는 낮아지고는 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조업 한마디로 공장을 막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죠. 6월 중순이나 말 지나서는 다시 정점에서 내려가면서 리오프닝이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코로나가 조금 생기면서 시진핑 주석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다 보니까 네. 당장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정답지를 우리는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나왔었던 PMI도 사실 50 가까이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49.2에서 48.8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정책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JP 모건 CEO도 얘기한 것처럼 20%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물가와 고용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불안하다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정책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지만 4월 말에 있었던 중앙 경제정책회의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중국 정부 측면에서의 정책이 나오면서 당장 리오프닝이나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까지는 좀 시장에 안전한, 아니, 내지면 뭐랄까요, 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아마 6월 상반월 정도에는 좀 출현하지 않겠냐? 이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건 맞아요. 6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가 좀 낮아지게 되면 그때 하필이면 또 그때가 FOMC거든요. 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뭔가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좀 기다려보자 정도의 관망세가 더 짙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고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뭔가 정책적인 트리거가 한번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